네,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과 또 우리 시장에서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안도감을 내비쳐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먼저 IMF에서 그 위안화의 SDR 편입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위안화의 편입 비중이 10.92%로 달러화와 유로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일단 채택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편입 비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MTN의 김중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보게 되면 기존의 환율 시장에는 오늘의 이 재료를 안고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으로 빠르게 좀 확인해 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1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존에 한 0.9, 0.97 정도에서 계속 막혀있던 모습이었는데 고점 돌파한 이후에는 약하긴 하지만 매일 강세가 조금씩 이어지는 양상이고요. 반대로 유로는 지금 추가적인 QE를 앞두고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세 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변곡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추세를 중국의 위안화의 SDR 편입에도 불구하고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파운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약세 흐름을 유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화도 최근에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 다만 약세의 폭은 유로보다는 제한적인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율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은 SDR 편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위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근에 보였던 지속적인 약세를 조금 속도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평가절하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약세를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료를 앞두고서는 약간의 강세로 전환됨으로써 위안화의 전체적인 추이는 이제는 일방적인 약세에서는 좀 벗어날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안화를 좀 추종하고 있는 원화의 환율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의 결과물만 놓고 보게 되면 위안화의 최근의 약세폭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다시 좀 강세로 전환될 만한 혹은 약세폭을 둔화시킬 만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래도 안도감을 내비쳐주고 있는 환율 시장 움직임까지 챙겨봤습니다. 어쨌든 위안화 그동안 약세폭을 좀 줄이면서 강세로 전환될 그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이 이슈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원화의 강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이 원화 강세 자체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위안화가 이제 국제통화, 국제결제통화로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머징 시장 내에서 중국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당연히 중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통화 자체도 글로벌 통화로 된 데다가 실제로 중국의 성장률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낮다 보니까 중국의 전체적인 투자보다는 중국의 성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이제 많은 이탈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이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과연 추세를 이탈하면서 크게 무너질 거냐,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00선도 이탈하는 그런 패닉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의 변동성이 이미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개별 종목을 찾아 나가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도 압력은 여전히 좀 이어진다. 다만 이런 매도 압력 자체가 지수의 저점을 계속 붕괴시키면서 시장을 패닉으로 만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12월 달에는 공매도의 청산이라든지 배당 관련 매수의 유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낙폭과대주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 시에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중 FTA가 공식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 업종에서는 또 기대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FTA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한중 FTA에 대한 수혜 가능할지 그 부분 일단 짚어주시죠. 네, 이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SDR 편입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수혜보다는 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중 FTA 효과를 우리가 시계열별로 추정해 봤을 때 즉시 나타나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한 3천억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20년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관세가 철폐되는 20년 후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FTA 체결됐다고 해서 크게 수혜를 받는 건 없다. 장기적으로 수혜를 예상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관세율이 높은 쪽에 줄어들까라고 하는 단순한 그림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관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으로 돌아가는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나라 이제 공장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높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섬유유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약품, 생활용품 같은 이런 쪽의 흐름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중국의 한국 기업 투자가 적극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분 투자를 직접 하는 그런 중국 법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중국발 M&A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M&A가 금액별로 건수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4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인 증가를 보인다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쪽에 투자 전략을 삼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가 중요하지만 이건 장기적인 효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목해봐야 되는 효과는 오히려 중국발 M&A가 증가할 가능성, M&A가 되었든 지분 투자가 되었든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업종들이 지금 보시면 중국의 2016년 성장률 전망을 업종별로 한번 쭉 살펴보니까 미디어,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M&A가 나타난다면 여전히 이런 쪽으로 나타날 것이고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상품 수지는 줄어들고 서비스 수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뭐 CJ ENM과 같은 컨텐츠 제공 기업들, 또 뭐 SM이나 이런 그 음원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 FTA에는 서비스 개방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저작권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해적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중국의 13억 인구의 늘어나는 소비, 특히 컨텐츠나 문화, 미디어의 소비와 관련되어서 충분히 우리가 좀 개연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좀 더 여행 상품들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행, 운송, 항공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에 대한 품목 증가보다는 이 재료 쪽의 품목이 증가할 가능성이 또 이쪽에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코스맥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화학주나 철강 같은 경우에 일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장기적인 수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중국의 이제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소재 이런 쪽은 낙폭과대에 따른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좀 더 FTA 관련된 수혜 그리고 단기적인 수혜는 서비스 업종, 컨텐츠 업종, 뭐 게임을 비롯한 이런 쪽에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슈들에 대한 판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도 논의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 선전략에서 확인하겠습니다.